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권만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방 타 지역도 같이 이렇게 하시나요? 투자라는 건 나는 그렇게 봐요. 전국에 돈이 다 있는 거지 서울 수도권에만 돈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서울 돈만 돈이냐, 지방 돈도 돈이다. 그렇죠. 2차전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본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를 선택할 거냐 해서 그거는 꼭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건 안정적 투자에 있어서를 보는 거지 지방이라고 안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부산, 대구, 아니면 대전 뭐 이런 데를 투자를 안 하느냐 상당히 많이 해요. 뭐 많이 하고 저도 뭐 대구도 부산도 많이 왔다 가고 했어요. 그 전에 뭐 투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왔고 해운대 초기에도 좀 투자했다가 빠졌고 그랬었습니다. 대구하고 부산으로 또 많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투자를 하시나 봐요?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수도권이 대세 상승장일 땐 지방이 좀 주춤하고 수도권이 좀 흔들리면은 그 자금이 지방으로 오면서 수도권 서울 사람도 지방에 와서 투자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지방이 더 상승하는 이렇게 순환 구조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본인 스스로들이 다 투자자들이 한 군데만 있지는 않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 군데를 난 집중하고 뭐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거는 여러 바구니에 담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게. 여러 바구니라는 건 좀 그런데 어쨌든 지역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박사님 경매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 뭐 아파트뿐만 아니고 뭐 공장, 모텔, 토지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많이 해보시죠. 네. 어느 투자가 좀 재밌던가요? 저는 방청객이 없었어요. 저는 어떤 방청객 질문 아까 뭐 하신다 하던데 준비해 주세요. 나도 얘기 좀 해. 질문해놓고 거기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 아니 질문 안 한다고 뭐라 하시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보면 물건이라는 거는 저는 과거에 2007년, 2008년, 2009년에 모텔 쪽을 많이 했었어요. 2007년, 8년, 그때는 이제 모텔 하면 다 망한다 뭐 이런 거. 그랬어요 그때?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가면 일산 옆에 장흥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흥? 장흥지구라는 관광구가 있는데 거기 45객실이 6, 7억 했어요. 45객실 6, 7억 싸네요? 엄청 쌌죠. 그거가 지금 한 40억 정도 가요. 지금 현재요? 네. 와. 10년 전에 비해서 몇 배가. 장흥지구가 어디죠? 장흥. 우리가 얘기하면 삼송하고 은평로타운 좀 지나가면 그쪽 장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와 일산 중간에 있는 지구를 얘기해요. 안 가봤어요. 그런 거가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사우나 모텔 지금 사우나 요즘 많이 안 하잖아요. 사우나. 사우나 요즘 뭐 한참 유행했다. 찜질방 뭐 많이 안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투자도 좀 모텔 사업은 강통죄 폐지되고 나서 확 뜬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옛날부터 전통 사업이죠. 그런가요? 현금 사업이고 현금 사업. 운영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우나, 찜질방, 그다음에 우리 물류창고 뭐 이런 것들 물류창고는 결국 제가 안 토지 해본 투자. 안 해본 거는 뭐 많지만 그 중에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가 웨딩 사업 쪽. 웨딩. 그러니까 제 주위에 이제 웨딩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웨딩하고 뷔페, 그 대형 뷔페 한 500평, 1000평에 그냥 쭉 깔아놓고 하는 뷔페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웨딩 쪽은 또 약간 시들하다는 그런 소리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결혼도 늦어지고 아무래도 그 다음에 결혼도 늦어지면서 뭐 청소년도 줄어들고 이러면은 그런데 웨딩 사업 하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아니던데. 아니에요? 결혼을 또 하던데. 결혼을 그만큼 또 무슨 말이냐면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고 웨딩 사업이 아니고 식당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또 꾸준히 가는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타고 그렇죠. 들어가는 그게 경우도 굉장히 있고. 심하죠. 결혼은 하니까 언젠가는 또 늦더라도. 근데 웨딩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덕지에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 모임에도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웨딩 쪽에. 네, 아니, 그러니까 웨딩 쪽이 아니고 강남 경제인연합회라는 데서 경제인연합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각종 사업하시는 분, 뭐 이런 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죠. 많이들 하니까. 조금. 지금 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사실 저기 뭐 3주택 이상은 60%, 그다음 중과세. 2주택 이상은 50% 중과세를 많이 양도세. 양도세죠. 양도세. 그 최근에 이제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노무현 시즌 2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중과세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팔아라라고 했는데 그 1년 동안은 주춤하다가 그 기간이 딱 지나자마자 폭등하기 시작했거든, 2, 3년 동안. 과연 이번에도 내년 3월까지 팔아라 했죠?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4월 전에. 그 지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한다라는 건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이미 그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일부로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통과시키기로 지금 그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들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죠. 또 무슨 그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이렇게 연기가 되면 12월 말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돼요. 12월. 그러니까 뭐 지금 4월 달에 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 저항이 지금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금. 이 정책에 대한 게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자꾸 막히는 거가 되죠. 지금 몇 가지 법안들, 도시정비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법률이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8회 대책 발표한 것 중에 상당수가 법률이 통과돼야만 하는 그렇죠. 법률이 꽤 많죠. 네, 그 중에 이게 중과세가. 그렇죠. 중과세가 있어서 하는데, 결국은 여야가 책임 걷는 거는 다 찬성하죠.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 하지만 어차피 걷어놓으면 다 자기네들이 쓸 거니까. 여기 쉽게 쓰는 거죠. 세금 걷는 것은 다. 그렇죠. 세금 걷는 것은 다 찬성하고, 그 다음 자기 복지하는 것은 다 찬성하고. 네, 그렇지. 그렇죠. 막 싸우고 나서 나중에. 뒤에 가서는 웃고, 술 한잔하고, 니 너무했지 않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술을 한잔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그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하고도 이제 좀 안면이 있어서 가서 보면 정책적인 게나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 국회 안에서만 그러고, 거기서 멱살잡이에서 또 나오면 또, 그렇지 않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발언은 괜찮죠. 아니면 조금 있다가 아마 감사받지 않겠나. 이거 좀 이따 이 방송 잘리지 않겠나. 저희 이걸 몇 명 안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봐봐야 몇 명 안 보는데 열심히 우리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과세를 많이 하고 뭐 하니까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가나 아니면 토지나. 요즘 오피스텔이 또 그걸 많이 강조하면서 또 홍보를 해서 분양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종목을 좀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제 말이 다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라는 얘기죠. 상가를 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상권은 움직이는 건데 상권을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번 해놓으면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대다수가 있고, 저는 박사 논문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를 썼어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의사결정, 경매 투자나 이런 거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를 썼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게임 이론이나 여러 가지를 접목시켰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또 한번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학위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용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상업용을 받아놓으면 이걸 뭐 노후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노후 대책이라는 건 저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거냐,
그러니까 제일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해서 안 좋았던, 좋은 데들도 많이 있죠. 그동안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안 좋았던 지역들이 있는 데가 이제 세종이나 세종신도시, 그 다음에 광교, 그 다음에 이런 데들이 굉장히 지금 뭐 안 좋았던 거가 있고, 지금 현재 마곡도 피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간 거죠. 프리미엄 붙어 있는데 임대는 안 나가 있는 상황.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입주하고 그렇죠.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만큼 체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건전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선방향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고, 오피스텔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땅의 가치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40년의 가치를 끌어다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0년, 30년 후에는 거기를 재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단독주택을 쓰는 거는 20년 가치를 끌어다 쓰는 거죠. 15년, 20년을 끌어다 써서 그 다음에 그걸 헐거나 뭐 해서 다세대를 짓거나 뭐 다른 걸 짓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 땅의 가치를 100년치를 끌어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한 세대 거를 다 끌어다 쓰지 않느냐. 주복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다음 세대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땅으로. 그렇죠. 그 토지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은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을 합친 거를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따로따로를 다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토지를 다 활용을 해버렸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물론 올라갔죠. 올라가긴 하겠지만 한계성을 지니지 않느냐. 위험성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상당히 그런 거. 그 다음 토지에 대한 거는 토지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 개발도상국일 때가 가장 많이 올라가요.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택조법이 폐지된 상태이고, 그러면 이주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대단지로 필요한 것들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단지 뭐 기업분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이렇게 발표되지가 않는다라는 거고, 기존 걸 활용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토지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보면 주택 시장에 비해서 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정화되어 있는 게 당분간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이미 전혀 들어갔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는 토지 시장의 급등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면 옛날처럼 개발을 많이 할 때처럼 급등을 보이고 순간적으로 시간이 단축돼서 내가 재투자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좀 개인적인 생각이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항상 초액세권이다 하면서 이렇게 분양을 하거든요. 그렇죠. 오피스텔은 초액세권 아니면 들어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중상이기 때문에. 중상업 지역에 들어가는 중상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갖다 아주 그냥 이렇게 큰 그렇죠. 이슈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땅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사실은 부동산이 오른다는 게 땅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건물은 감가상각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땅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땅값이 비싸듯이 새 아파트가 그렇게 있듯이. 뭐 좀 이론은 다른데 어쨌든 또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거니까. 예. 네, 그러면은 박사님이 요즘에 투자처로 많이 보시는 곳은 어디신지, 뭐 지역이라던가 물건이라던가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어려운데. 발설할 수 없는 네. 질문인가 그거는 이제 뭐 지방 도시 이름을 한다든가 도시, 뭐 그런 아니면은 것도 아직까지 있지만. 수도권 괜찮죠? 수도권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투자 근데 기회가 있는 거죠. 저는 좀 이런 거, 수도권이 괜찮다, 어디 지역이 괜찮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바로 달려가서 지금 괜찮으냐고 물어보는데 항상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오르고 내리는 거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우리가 항상 제일 좋은 말 하는 게 뭐냐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바르라.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과연 어떤 무릎이 언젠지. 여러분들 항상 바닥에 사고 싶은데 바닥이 언젠지를 모른다는 거죠. 바닥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주식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네, 그거는 뭐 말도 좀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바닥 살 거라는 거는 그 바닥 나온다라는 거는 1000세대, 2000세대가 어떤 아파트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바닥을 만들어내는 건 한두 세대예요.
그렇죠. 1000세대 중에 100세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1000세대 중에 가장 저가에 팔린 한 세대. 그렇죠. 이따 매매가 딱 이루어져서.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상승을 했을 때도 최고가. 가장 최고가를 이룬 한 세대. 그 한 세대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내려갈 때 무릎은 언제냐. 내가 동호수를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 있을 때가 내려갈 때 무릎이고 올라갈 때 무릎은 언제냐. 물건은 있는데 동호수를 내가 마음대로 지정을 못해. 살 수만 있어. 이게 무릎 아니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지역적 얘기는 지금 보면 몇 군데가 상당히 좋은 지역들. 저는 노원 쪽도 상당히 노원 너무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대구에 비하면은 덜 오르지 않았나요? 그거 덜 온 거 맞아요. 대구에 비하면 한참 덜 올랐어요. 네, 덜 올랐어요. 대구가 세상의 중심은 아니니까. 저도 항상 대구를 비교하면서 타도시를 보거든요. 대구에 비해서 앞으로 얼마큼 더 올랐느냐 아니면 대구에 2011년부터 상승장이 시작됐는데 대구에 2011년 시작하는 그런 도시가 어디인가 대구에 비해서 얼만큼 올랐는가 그렇죠. 이런 걸 기준점으로 많이 봐요. 대구 사람이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쉬우니까. 세상의 중심을 대구로 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대구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 경험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옹이 속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옹이로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대구에 20평대 오르다가 30평대 오르다가 40평대 오르다가 분양권이 오르고 대형 평수가 오르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외곽지에 땅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네. 아예 없어. 다음 질문은요. 네.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3주택 이상을 임대사업자라 하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10년 중공공 임대에서는 비과세 100% 면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을 하면은 뭐 종부세 뭐 이렇게 포함을 안 시켜준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임대 정책에 대한 그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대책의 연관성 아닌가. 사회 대책. 결과적으로는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되느냐, 전세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전세 제도. 그렇죠. 전세 제도가 제일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서민은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 사실은 전세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들이 지금 많이 그걸로 인해 갭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 제도를 지금 정부는 어찌됐든 월세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서 통제 가능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임대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나중에 통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개인사업자를 하면 통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1가구 1주택이나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 물건들이 그렇게 네, 발표됐죠.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 물건들을 왕창 사야 되는데 못 사서 억울한데. 항상 지나가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공공임대를 지금 해야지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강의 중에 저희 그 수강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지방의 중소형 물건이나 좀 중소형 물건들 같은 경우는 중공공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활용해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중공공 근데 진짜 거꾸로 많이 보면은 대구에 투자했던 분들이 중공공 임대를 묶어놨다 보니까 못 팔았거든요. 매도 타이밍에. 그러니까는 거의 보면은 기회비용을 잃은 경우가 가끔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임대 신고는 안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렇죠. 임대 사업자를 내놓으면은 이게 묶여 있어서 못 팔아요. 옛날에는 형법에 걸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난리가 아니네요. 현장감이 생생하게. 맞네요. 또 이게 이건 또 오르면 팔아야 되는데 이게 묶여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죠.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빨빨거리고 많이 거래를 이루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뭐 집을 수십 채를 거래를 해보고 수백 채를 뭐 이렇게 경매를 받고 해서 바로바로 단감백 먹듯이 제가 사고 팔고 좋잖아요, 그죠? 뭐 팔아갖고 여행 가고 뭐 팔아갖고 골프 가고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은 물건 그냥 갖고 계속 있었던 게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한 선택 아니었냐. 물론 이제 될 지역에 대한 얘기겠죠. 그런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겪어봤고. 너무 단타를 하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용돈밖에 안 되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거를 저는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단기 투자보다는 시간에 투자를 알아. 시간의 투자를. 적당하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 이 투자를 입문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계속 이게 돈을 회전을 시켜서 빨리빨리 돌리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가지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돌리면은 이제 대구 같은 경우 그랬어요. 2011년도, 12년도에 제가 이제 경매를 받아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2, 3년 지나니까 5,000만 원, 7,000만 원씩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면은 상승장에는 시간에 좀 적당한 시간에 투자를 시간 투자하는 게 유리한. 근데 왜냐면 그거는 지금 우리 김 대표 얘기가 맞는 게 예. 우리가 자금이라는 게 한계성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빠져야 될 때 못 빠지는 거죠. 제일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기 들어가면 지금 제가 아까 질문 내용 중에 대구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하락기를 예상을 하면 빠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각자의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침체기로 가면 이게 기회비용을 상당히 많이 잊어먹거든. 여기는 하락기에 들어가 좀 다른 데는 상승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보합에 들어가서 더 좋은 걸 사야 될 때가 있는데 문제가 빠지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기회비용을 잃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게 옳고 그름보다는 될 지역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요즘 뭐 될지어다 뭐 이런 거. 혹시 거기 질문 하실랍니까? 질문 아까 준비하셨던. 안 할 겁니까? 하셔도 되는데. 그럼 다른 질문 한번 미리 받아놓은 질문 예, 한번 예, 드려볼까요? 지금 보시면 오리날다님이 질문 주신 건데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은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우리 박사님 강의는 하나도 안 뺏고 듣는 오리날다님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질문 해주신 거.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고 지역 전문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제가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기업 강의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그쪽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는 주식 비중이나 이런 걸 상당히 높였던 사람들도 부동산 비중을 요즘 많이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건 전 주식은 좀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가지고서 소액만 가지고서 경기 흐름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비록 안 하지만 하는 거는 상당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금액보다는. 그 다음에 다른 거 뭐가 있나요? 현금은 항상 저는 자기가 생각하는 보유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에서 10%에서 5% 정도는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위기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닥을 박박 긁어서 쓴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공장전님이라고 대북부인데요. 이분이 또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시청자 중에. 부동산 투자 중에 분산 투자할 때, 뭐 주식 말고 이제 금, 달러, 채권, 이런 투자는 어떤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또 한번 여쭤보시면요. 그렇죠. 금 같은 경우는 저도 몰라요. 몰라요? 금 같은 건 모르고. 이렇게 치장할 때. 저는 치장할 돈 있으면 부동산 산다. 역시 그런 이렇게 거, 사람들 모여가지고 네. 손에 이렇게 금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도 없으면은 역시 부동산에 올인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금치장 많이 한 사람은 초보, 부동산 투자 초보. 달러, 채권 투자 같은 건 우리 수장님 거친 게 별로 없어서 보니까 전문가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보면 이런 것도 있지만 금 달러 이런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걸로 보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무 투자에 대한 거. 아, 나무. 산을 사서. 산을 사든 뭐 조경 사업이나 앞으로 우리나라 점점 이제 그 어떤 그거에 대한 거가 심해질 거니까 나무나 아니면 또 부동산 쪽 어차피 임대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뭐 산작물들 산 그 작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산에서 나는 것들. 산작물. 이게 인위적으로 뿌려서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가 이제 장례삼 같은 장례삼. 거.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저기 송이 뭐 이런 것들도 버섯. 씨를 뿌리고 뭐 이런 거가 있던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좀 장기적인 걸로 그런 사업도 보이는 현실 사업도 있지만 금액이나 이런 걸 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수익 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겠나. 결론이 금을 사지 말고 나무를 심어라. 아, 그런 건 아니고. 금은 모른다. 뭐, 이렇게, 금, 주식 뭐 이런 거는 제가 모르고, 또 달러 같은 경우는 저도 달러 통장은 있어요. 나무를 심는다는 건 결론은 땅에 나무를 심으니까 땅 투자예요. 그죠? 아닌가? 그거는 이게 아니죠. 쓸모없는 땅을 해가지고. 땅만 좋아하는가 봐. 그 이전하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구나.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달러는 투자를 해요. 달러는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외국을 나가야 될 경우나 이런 거. 요즘 잘 안 나가지만 옛날에 많이 나가고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이 사놓는 편이에요. 박사님, 좀 이따가 또 강의하셔야 되는데 목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고. 이 정도. 일단 막창을 사주면 되는데. 예, 막창 먹으러 갑시다. 막창 사유로 가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오아시스 TV 이현삼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2부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네이버 카페 부동산 오아시스 오셔서 후기를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정 씨 어땠어요? 저는 오늘 되게 좋은 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한편의 강의를 듣는 거하고 네,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를 못한 거는 네. 수강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선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다 선생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살짝 영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음에 또 불러주게요. 다음 주도 한 번 더 하지. 다음 주에도 그냥 연속으로. 연속으로 해서 한 8주 하면 어떨까? 이거 되게 재밌네.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대신에 좀 음료수나 좋은 거 좀 사놨으면 좋겠다. 집에 드시고 지는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맛있는 음료수를 준비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